네, 이제 토론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총학의 궁금한 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장 건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열람실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각 과들의 전용 강의실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재배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공약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업체 계약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총학생회 선거 때마다 좀 얘기가 되오던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4번 공약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촬영 그런 거를 이제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업체를 통해서 단속을 할 건지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번 협력업체 계약에 대한 건데요. 협력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실지 궁금하고요. 3번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디마 사회봉사단이라는 단체가 매 학기에 인원을 뽑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필수로 참여를 해야 하는 활동으로 지정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5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회 회의록 공개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후보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무조건 학생의 편에 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을 위해서 일하는 총학생회가 돼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총학생회한테 가장 원했던 부분들이 이제 총학생회가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 원하는 부분이 시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학교의 수업적인 측면, 그런 여러 측면에서 이제 총학생회가 중간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와의 그런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만, 소통적인 부분만 신경을 잘 써주신다면은 내년 한 해 총학생회 성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학회장 건의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질문들 중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낭비되고 있는 열람실에 대해 재배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은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열람실에 들어가 봤을 때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시험 기간에 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책상의 위치나 조명의 위치 등의 건의사항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재배치는 정말 말 그대로 열람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저희 마음대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열람실 내에 있는 조명 및 가구들의 배치를 재배치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약 중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디마 사회봉사단의 차이점에 대해 이은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약 영상에서는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디마 사회봉사단 같은 봉사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점을 받는 방법 중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추진하는 말씀드린 디마 사회봉사단 같은 봉사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알지 못하여 많은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도와드릴 것이고,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같이 단체로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봉사단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 역시 홍보 및 열심히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22대 총학의 궁금한 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질문에 답해 주시고 질문위원단은 후보자분들의 답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덕성관 1층 흡연구역의 경우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많은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덕성관과 기획관 사이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주연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관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1층 흡연구역의 경우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폼 조사를 진행하여 불편을 겪는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보고 구역을 옮기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질문위원단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홍주연 실무 편집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불만이 접수된 흡연구역의 경우 지난 5월 말에 이제 다른 그 기획안 원래 있던 위치의 경우 지난 5월 말에 이제 흡연 부스를 최근에 주차장 쪽으로 다른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흡연구역을 바꾸다 보면 또 다른 불편 사항이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변경된 흡연 부스에 대한 적응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물론 폼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부스를 이동하게 되면은 좀 여러모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전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후보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흡연 부스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손주연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성관 1층 입구에 있는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흡연 구역으로만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옮긴다고 해서 적응 기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 후에 진행을 한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아까 여기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덕성관과 기획안 사이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흡연 부스로 다시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 경우에도 간접 흡연 불만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흡연 부스를 이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시 도우미에 대해 학생회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은빈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입시 도우미 문제로 불만을 가졌던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저희 측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입시 도우미는 각 과별로 다 뽑는 기준이나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과의 학회장님들과의 상의로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학회장님들과의 상의 그리고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질문위원단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룸촌에서 엔터강까지 가는 셔틀은 운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엔터강까지 직통으로 다니는 셔틀을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주연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엔터간으로 직통버스를 개설하려면 전 학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후 폼 조사를 통해 수요 조사를 마친 후 시설관리팀과 협의하여 직통버스를 개설하는 등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원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참고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질문위원단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없으신 경우 질문위원단분들은 후보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다운 총학생 회장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복지 관련 안건에서 안성 CGV를 그냥 이제 예시로 들어놨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CGV랑은 협약을 안 하실 생각인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럼 아직 안성 CGV와는 얘기가 안 된 거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주연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CGV 측에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음식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CGV는 아직이지만 여러 음식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 CGV를 공약으로 거셨었는데 아직 연락도 안 해보신 상태여서 사실 이렇게 좀 확인되지 않은 공약을 올리는 건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치과 협약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뭐 저희 안성에 있는 치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제휴 업체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연락한 업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는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생분들이 서울에 있는 제휴업체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가까운 안성에 있는 치과를 원하시는지를 조사한 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치과의 경우 추후 수요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본다는 답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홍주연 프레스 편집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앞서 언급이 안 됐던 공약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총학생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었는데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학우들에게 공개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 이은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회 회의록 공개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또한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단체이기에 더욱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공약에 넣은 이유는 현재 디마누리 있는 매회 회의록 공개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매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더욱더 학생들에게 접근이 쉽도록 한다는 차별점을 두었는데요.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위하여 어떠한 주제로 고민하고 회의하는지를 알려드린다면 총학생회와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회 회의한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매회 회의록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페이스북 페이지는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우들을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NS를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을 위해서는 학교 게시판에 저희가 회의록을 공개한다던가 등의 방안을 저희가 더욱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게시판을 활용한다는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DBS 이재동 실무국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공약을 내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들을 저희한테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지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계속 돌아오는 답변이 똑같이 학생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학생분들이 대답을 듣기에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약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이 없고요. 기존 학생회가 이제 22대 총학생회를 뽑는 거잖아요. 그만큼 22년의 노하우가 점점 되물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직전 총학생회인 디마누리의 공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기존대로 이행을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 손주현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을 10개 내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후보자 토론회 이후에 수정될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제 더 좋은 공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우분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약들을 실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최종 변론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후보 손주현 후보자, 최종 변론과 앞으로의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학교와 학생분들의 사이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소통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부회장 후보 이은빈 후보자, 최종 변론과 앞으로의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제가 총학생회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2년 동안 학교의 재학생으로 있으면서 제가 학생으로서 겪었던 불편함, 학교에게 바라는 것들을 학생을 대표하여 우리 학교 재학생들의 건의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높은 사람, 높은 위치가 아닌 학우들과 똑같은 학생으로서 누구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에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최종 변론 들어봤습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후보자분들과 질문위원단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표 날짜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됩니다. 디마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